네, 그래서 이제 노이지 스튜던트 트레이닝이고 논문 이름은 셀프 트레이닝 with 노이지 스튜던트 인터버스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발표는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레코그니션이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점점 발전했었는데요. 뭐 앞에서 배웠던 뭐 알렉스넷, VGZ, 레지넷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커리큘럼에 있었던 에피션트넷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기존의 소타 모델들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큰 라벨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용량의 어떤 라벨 이미지가 필요했는데 그러면 라벨이 없는 어느 라벨들 이용 이미지는 어떻게 했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넷에 속하지 않는 언라벨드 이미지까지 이용해서 이미지넷의 정확성에 소타를 갱신하고 로버스티니스를 성능까지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이지 스튜던트 트레이닝은 소타 모델을 그냥 언라벨드 이미지를 활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네트워크 구조라기보다는 어떤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은 크게 총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라벨이 된 이미지로 이제 티처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라벨된 데이터로 그냥 네트워크를 이제 기존처럼 학습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된 티처 모델을 이용해서 언라벨드 이미지에 대한 수도 라벨을 생성합니다. 이후 라벨된 이미지하고 이제 수도 라벨 이미지를 이용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새로운 스튜던트 모델을 계속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왼쪽 그림처럼 먼저 데이터는 라벨 이미지하고 언라벨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수식을 보면 X, Y로 이제 라벨이 이루어져 있고 밑에는 X만 있는 이제 언라벨된 이미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벨된 이미지로 먼저 티처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손실 함수는 다음과 보시는 것처럼 라벨된 이미지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은 이제 논문에서는 에피션트 넷을 사용했고요. 수식을 보면은 이제 입력값에 F 노이즈라고 되는 거 봐서는 이제 입력값에 노이즈를 주게 됩니다. 이 노이즈는 어떤 걸 주는지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티처 모델을 라벨된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을 했다면 두 번째 단계로는 티처 모델을 사용해서 언라벨된 이미지에 수도 라벨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수도 라벨을 붙이는 데이터는 노이즈를 추가하지 않는 퓨어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때 수도 라벨은 소프트하거나 하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라벨이 이제 소프트하다, 하드하다의 의미는 소프트하다는 뜻은 이제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한 라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어떤 딱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프트 맥스를 거쳐서 나오는 아웃풋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각 클래스별로 이제 예측될 확률 값이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사자의 확률이 가장 높지만 고양이랑 또 닮았다라는 이런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프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의 반대인 하드 라벨은 원합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 라벨은 소프트하거나 하드하게 이제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 라벨 이미지와 라벨된 이미지에 이제 노이즈를 추가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그 티처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랑 그 스튜던트 모델을 넣기 위해서 언라벨된 이미지를 수도 라벨을 한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합쳐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고요.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할 때도 인풋 이미지와 모델에 노이즈를 주는데요. 보시면 수식처럼 라벨된 이미지하고 그 수도 라벨된 거 양쪽 다 노이즈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노이즈로는 뭐 드롭아웃이나 스토캐스틱 딥스 뭐 이런 노이즈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를 통해서 앙상블과 비슷한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스튜던트 모델은 티처 모델보다 적어도 동일하거나 크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가 이제 노이즈도 넣기도 하고 어쨌든 라벨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언라벨된 이제 이미지도 이제 넣어서 했기 때문에 더 모델이 커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튜던트 모델은 항상 티처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표를 보시면은 그 카본 어큐러시도 이제 더 성장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미지넷 A, CP에 대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정확도뿐만 아니라 이제 로버스티니스, 그러니까 일반화도 잘 시킨다. 이런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성능이 좋아졌다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총 3번 반복하고 저기 배치 사이즈 레이시오는 라벨된 이미지하고 언라벨된 이미지의 이제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반복할수록 이제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좀 유명한 글이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노이지 스튜던트 트레이닝을 저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보다 똑똑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더 큰 모델에게 본인도 확실하지 않은 어려운 공부랑 이제 확실한 공부를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서 청출을 어람하고 선생님이 되어 새로운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글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사실 노이지 스튜던트 트레이닝 이게 끝이고요. 이제 그 노이지 스튜던트 트레이니까 어떤 노이즈가 사용되는지 보자면 먼저 인풋 노이즈로는 이제 랜덤 어그멘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전도 사용하고 뭐 크롭도 사용하고 해서 총 14가지의 이제 노이즈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모델 노이즈로는 이제 드롭아웃 아시죠 다들? 확률적으로 이제 특정 뉴런을 이제 꺼는 거.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딥스는 무작위로 이제 레이어를 생략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경망의 깊이를 랜덤하게 길게도 만들고 줄이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2가지의 노이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밑에 표는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 저 부분이 이제 모든 노이즈를 다 넣었을 때의 얘기고 나머지는 하나씩 뺐을 때 점점 성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이즈를 다 적용한 것이 성능 향상에 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2가지 이제 테크닉을 썼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필터링과 하나는 밸런싱입니다. 데이터 필터링은 티처 모델에서 낮은 컨피던스를 가진 이미지를 걸러주는 것이라 했는데, 아까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언라벨된 이미지를 이제 티처 모델로 갖고 수도 라벨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컨피던스가 낮은, 그러니까 뭐 사자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게 어떤 기준값이 넘지 않는 뭐 0.25 이런 컨피던스를 가지는 이미지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에 특화된 이미지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라벨된 데이터로 학습한 에피션트 비제로 모델로 추론을 했고 컨피던스 스코어가 0.3보다 낮은 데이터는 버렸다고 합니다. 2번째는 데이터 밸런싱입니다.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셋의 어떤 라벨의 분포가 있잖아요. 뭐 0일로만 분류한다 했을 때, 뭐 어떤 뭐 사람일 확률, 아, 고양이랑 개라고 했을 때, 뭐 개가 7배 더 있고 고양이가 뭐 3배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분포를 동일하기 위해서 각 클래스에 대한 언라벨드의 이미지 수도 균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데이터는 듀플리케이트해서 늘렸고, 이제 많은 것들 중에서는 컨피던스가 낮은 거는 이제 제거했다고 합니다. 또 데이터 필터링을 하면은 클래스는 이제 최대 130K 개수의 이미지를 가진다 하는데 이것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으로 복사해주고 많은 건 이제 지웠다고 합니다. 네, 수도 라벨링에서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하드하고 소프트 2가지 방식에 대해 얘기했는데 실험을 했을 때 소프트가 더 좋아서 이제 소프트 수도 라벨을 사용해서 실험했다고 네, 말합니다. 이제 논문의 실험 부분인데요. 디테일을 보면 이제 이미지넷 라벨 데이터는 이제 이미지넷을 사용했고 이제 언라벨 데이터셋은 JFT 데이터셋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이제 에피션트넷을 이제 기본으로 가져갔고요. 이제 학습을 아까 3번 한다 했는데 처음 이제 티처 모델을 에피션트넷 B7 그 이후로는 에피션트넷 L2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벨 데이터, 언라벨 데이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2048이고 라벨된 데이터는 2048 배수면은 이제 언라벨 데이터는 그것보다 14배 많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8배 더 많게 사용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트레이닝만 보면 이제 3번 총 진행했고 가장 처음 티처 모델은 B7, 그 다음부터는 다 L2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L2가 다시 이제 선생님이 되고 다시 이제 학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했고 배치 사이즈 레이시오도 이제 이터레이션마다 다르게 했는데 첫 번째 할 때는 이제 첫 번째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할 때는 언라벨 데이터를 14배 많게, 2번째도 14배 많게, 마지막에는 이제 언라벨 데이터가 28배 많게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 표는 이제
밑에 거 빼고는 이제 이미지넷 2012 ILSVRC의 이제 밸리데이션 세 어큐러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노이즈 스튜던트를 적용했을 때 88.4%로 탑1 어큐러시를 소타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에피션트넷 B7보다도 3.4 성능을 개선했고 L2에서도 2.9% 이제 더 성능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그된 라벨링된 빌리언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사용한 소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여기 보시면 추가 데이터 부분을 보시면은 위에 같은 거 이제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여기는 3.5 빌리언을 썼는데 노이즈 익스턴트는 300 밀리언만 썼어도 더 좋은 성능을 기록했다. 그리고 파라미터 수도 보면은 여기는 928인데 그거의 절반 정도로도 이제 충분히 뭐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다면 작은 모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노이즈 스튜던트가 기존 에피션트에 비해 얼마나 효과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를 한 번만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했을 때도 기존 모델들보다도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0.8%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어, 그 노이즈 스튜던트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뭐 랜덤 어그멘테이션 이런 건 다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버스티니스 리저트인데 이게 얼마나 일반화가 잘 됐냐를 위해서 이제 총 세 가지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넷 A, C, P가 있는데 이미지넷 A는 이제 소타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이미지들을 모은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존에 나왔던 모델들이 잘 분류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모아놓은 데이터셋이고요. C랑 P는 이제 C는 좀 뭐 블러링, 포깅, 로테이션 같은 이제 좀 더 하드한 이제 어떤 노이즈가 들어간 거고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좀 이미지 변질이 된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어려운 태스크, 이제 이미지넷 같은 A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려운 태스크고 또 이제 기존에 학습됐던 트레이닝 데이터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데이터셋이. 이제 A 먼저 보면은 200개 클래스의 이미지로 탑1과 탑5 어큐러시를 측정했을 때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이제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에서 83.7%까지 올렸고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저 MC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MC는 이제 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넷의 에러 레이트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낮아졌다. 45.7에서 28.3까지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미지넷 P도 이제 MFR이라는 이제 지표로 이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낮아지면 더 좋아지는 거고요. 어, 여기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을 적용했을 때 예측값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덜 바뀐다. 한마디로 일반화가 더 잘 돼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베이저 로버티니스 리절트라고 그 어드베이저 어택 중 방법인 FGSM을 이제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최적 이제 로스를 계산하고 하다 보면 그레디언트는 최적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방식을 하면은 그레디언트가 다시 최대화하는 이제 어떤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어택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좋은 성능을 내는 걸 보고 이제 논문 저자들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프를 보면 입실론이 증가할수록 더 큰 차이의 성능 개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추가 어떤 실험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노이즈를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배치 사이즈를 바꾸었을 때 어큐러시가 변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티처 모델의 크기를 이제 바꿨을 때 성능 했을 때 티처 모델이 클수록 성능이 좋았다.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도 더 키웠을 때 성능이 좋았다와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쌤을 이제 하드 라벨과 소프트 수도 라벨을 했을 때 일정 어떤 그 컨피던스 인터벌 이후에는 이제 둘의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 아래에서는 이제 소프트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봐서는
이제 모든 실험에서 소프트 라벨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라벨 데이터, 언라벨 데이터의 비율을 바꿔가면서 했는데 맨 마지막 비율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실험에서 총 8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더 크고 좋은 성능을 내는 티처 모델을 쓰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 당연한 얘기죠. 그 많은 양의 언라벨 데이터가 좋은 성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고 뭐 소프트 라벨이 더 좋은 성능을 내고 로버스트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스튜던트 모델이 중요하다. 데이터 밸런싱이 작은 모델에서도 유용하다. 그다음에 뭐 라벨 데이터와 언라벨 데이터 모두 학습하는 것이 파인 튜닝에서도 좋은 성능이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뭐 라벨과 언라벨 데이터의 배치 사이즈에 대한 비율인 정확도를 위해 모델이 언라벨 데이터 셋을 더 오래 학습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라벨 데이터가 더 많아서 더 오래 학습하는 게 진짜 좋다. 마지막으로 네, 처음부터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티처 모델의 가중치로 추계한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 말이 이제 티처 모델 갖고 파인 튜닝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갖고 와서 학습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결론으로 기존 소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큰 라벨 데이터가 필요했지만 언라벨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더 이제 성능을 높였다. 그리고 간단하고 새로운 셀프 트레이닝 알고리즘인 노이지 스튜던트 트레이닝을 제안했다. 하면서 이제 로버스티네스도 이제 향상시켰다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참고했던 레퍼런스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